산업의 발달로 형성된 시장경제. 우리는 그 속에서 공생하며 성공을 기획합니다. 지금부터는 생산과 소비의 변화를 알아봅니다. 제목: 퇴근길 인문학 수업. 저자: 백상경제연구원. 출판: 한빛비즈. 기획 리딩 송진호. 새로운 생산 방식. 자본가와 노동자. 독일의 철학자로 공산주의 이론의 틀을 만든 케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 등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 두 계급을 가르는 기준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토지와 공장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이를 독점했으며,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는 자본가들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혁명가인 마르크스가 이러한 모순의 해법으로 공산주의를 주장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잠시 접어두자.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적어도 마르크스가 내린 진단은 사유재산의 바탕을 둔 자본주의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무너지는 경계. 이처럼 소유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은 소비의 영역에서만 작동하고 있던 게 아니었다. 기업 영역에서 생산을 위해 이루어지는 투자 역시 소비와 마찬가지로 소유의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유의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재화를 소비하려면 규모의 경제로 재화를 만들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야 했다. 기업들은 이를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 땅을 사고 생산 설비를 마련했다. 생산 설비를 소유하지 못하면 원하는 만큼 재화를 생산하는 게 어려웠다. 카펙스라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룬 대기업과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 사이의 격차를 벌여놓는 일정의 진입장벽이었다. 이제 생산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경제는 소유에서 접속 기반으로 생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깨지고 있었다. 2020년 1월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정보통신 업체인 애플은 자체 생산 공장이 없다. 그 대신 폭스콘 등 대규모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주요 상품 생산을 위탁하고 있다. 설비를 소유하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설비에 접속해 전 세계에 공급할 기계를 생산하는 셈이다.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물류 분야는 어떨까? 얼마 전부터 많은 기업이 자체 물류 창고를 보유하는 대신 3PL 업체를 이용해 물류를 해결하고 있다. 3PL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물류 창고의 공간을 빌려 제품을 보관하고 배송까지 맡긴 뒤 사용량만큼 비용을 내는 것이다. 최근에는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접속하며 사용하는 사무 공간도 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공유 사무실에서는 사용하는 인원과 사용 공간의 크기, 사무 공간의 위치와 제공받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과거에도 물론 사무 공간 임대를 할 수 있었지만 접속보다는 계약에 따른 점유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제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고 유통하기 위한 공장, 물류창고, 사무실을 소유하지 않고도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신뢰를 공급하는 플랫폼. 접속권을 주고받는 거래의 성립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새 물건이 아닌 누군가가 사용했던 물건을 거래 대상으로, 누구나 아는 기업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개인들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채 훨씬 복잡한 조건을 거래를 해야 한다. 얼핏 들어도 위험의 부담이 큰 거래이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해소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는 촉매가 된 것이 바로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원래 기차역의 승강장을 뜻한다. 승강장에는 기차를 타거나 내리는 사람, 이들을 맞이하거나 배웅하는 사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상인들로 북적거린다. 즉, 기차역의 승강장은 기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이 모여 가치를 교환하고 목적을 이루는 공간이다.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데 쓰이기 시작했다.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 시청자와 크리에이터, 광고주가 모이는 유튜브, 숙박 공간을 빌려주는 호스트와 빌려나는 게스트 사이에서 청소나 문화체험 등을 다양한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이 모이는 에어비앤비 등을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이들을 이어주는 중심이 기차 혹은 동영상 혹은 집처럼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플랫폼에서 다양한 집단이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만드는 모습은 근본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플랫폼은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한 곳에 모으는 기능을 넘어 보다 복잡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신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재화를 소유한 사람과 접근을 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거래 조건을 살펴보고 합의할 수 있다. 아울러 비록 현실에서 만나본 적이 없더라도 플랫폼에 남은 흔적을 통해 서로가 지는 신용과 평판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에서 해외여행 시 머무를 숙소를 고르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에어비앤비에 접속하면 위치와 숙박비와 같은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숙소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후기를 읽고 플랫폼 운영자와 호스트의 신원이 어디까지 보증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이런 믿음의 장치를 바탕으로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국가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집에 머무르겠다는 결정을 선뜻 내리게 된다. 정리하자면 초연결과 플랫폼의 등장은 소유에서 접속의 시대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초연결은 접속권이라는 보다 복잡한 재화를 거래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신뢰를 제공했다. 달라지는 경제 패러다임. 접속을 통해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사회, 사유재산이라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협력적인 소비가 부산하는 사회.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기간 인류의 사고를 지배해온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근본이 달라지는 경제 패러다임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선택의 기준이 변화한다. 우선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선택 기준이 바뀔 것이다. 만약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적당한 금액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굳이 몇 년치 저축에 해당하는 거금을 들여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그때그때 기분이나 상황에 맞춰 스포츠카, SUV, 픽업트럭 등을 자유롭게 접속해 소비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를 구매하는 데 드는 가격이 더 이상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아니다. 어떤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5천만 원과 1억 원이라면 분명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부담스러운 차이가 나지만 시간당 5천 원과 1만 원이라는 대여 요금의 차이는 소비자들이 감당할 만하다고 느끼게 된다.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면 시간당 5천 원의 비용은 기꺼이 더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가격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사회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연하게 여겼던 대량 생산 체제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대량 생산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표준화된 상품을 가장 저렴한 소비자 가격에 공급하는 데 최적화된 체제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접속권을 구매해 소비하게 되고 내 취향이나 상황에 딱 맞는 제품에 접속하길 원한다면 적당히 모든 상황에 어울리는 저렴한 가격의 재화는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대량 생산 체제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접속의 시대의 소비자들은 나에게 딱 맞는 재화를 위해 지갑을 열 것이다. 물론 과거보다 재화를 소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커지겠지만 짧게 몇 시간 동안 재화를 접속하는 비용은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때 소비자들이 효용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것은 저렴한 가격이 아닌 천차만별인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성이다. 새로운 사업에 적응하는 것, 그것은 미래에 있을 우리의 성공 지름길입니다. 과거를 알고 미래를 개척하는 신화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